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시즌3의 에필로그이자 시즌4의 프롤로그 예고편입니다. 전쟁의 서막과 성 게오르기우스. 오늘의 영상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2022년은 만만하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영상을 더 빨리 제작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구독자가 드디어 800명을 넘기고 이제 9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머지않아 1000명이 달성될 것 같네요. 이 작은 채널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이 쓸데없는 로브맨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로브맨 채널의 반응은 현재도 충분히 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채널이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을 위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이 하나가 삭제됐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망상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시즌3가 갑자기 종료된 중요한 이유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물리적인 한계가 와서 이 제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의 분량이 더 길어질 것을 감안하면 이 제작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중간에 눈치를 채셨을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은 음향으로 만나는 것도 이 시즌 중에 고가의 마이크 장비를 준비해서 레코딩하기 때문입니다. 시즌3의 마지막 영상이 루시페리안으로 끝이 났죠.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글로벌 엘리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루시페리안, 이 글로벌 엘리트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락삭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벽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절대로 이유 없는 상징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장막 속에 가려진 은밀한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혹은 정신세계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1차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된 적도 없고 이제는 ICBM뿐만이 아니라 SLBM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But you know what? Now they'll say, Donald Trump said they fell in love. How horrible. How horrible is that? 많은 언론은 트럼프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술적인 화술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 말은 직접적인 화법을 썼던 것일까요? 2019년도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전 세계에 뜬금없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들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립니다. 이 백마는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남기죠. 세상을 놀랄 용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다. 용대한 작전.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 달인 11월에 중국에서 전 세계에 이것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2021년
총 3번의 야간 열병식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최첨단 SLBM을 공개했는데 북한군의 무장이 완전히 최신식 무기로 바뀌었죠.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최신식의 군사 무기를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강력한 우구심을 표출했습니다. 북한군이 무장한 최첨단 군사 장비는 이 초국가적인 배후나 글로벌 군산 복합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치의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자금은 록펠러, 이 티센그룹을 통해서 조성된 것은 음모론이 아닌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북한의 야간 열병식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야간 열병식의 역사는 1938년도 뉘렌베르크 마지막 나치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39년도 9월에 독일 나치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됩니다. 그래서 야간 열병식은 실제 전쟁의 출정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22년 2월 2일에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남기죠. 2021년은 위대한 해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일까요? 2022년 2월 22일 새벽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합니다. 기가 막히게 날짜도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푸틴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서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러시아 정부와 푸틴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가 느닷없이 전쟁을 발발시켰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써 유럽 지역의 가스, 원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푸틴이 침공하게 된 이유를 밝힌 워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은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를 네오나치로 규정하고 이를 응징하겠다고 말합니다. Обращаюсь к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Не позволяйте неонацистам и бендеровцам использовать ваших детей, ваших жен и стариков в качестве живого щита.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которая засела в Киеве и взяла в заложники весь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네오나치, 이 현대의 관점으로 국수적인 국가 사회주의자로 규정한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우크라이나 지역 돈바스는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이고 서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지역입니다. 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된 우크라이나는 2010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되면서 친서방 성향의 서우크라이나의 반발이 폭발합니다. 그의 정치적 부패와 반인권 성향을 저항하게 되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의 통합과 자유관세 협정을 주장하는 예우로마이단이라는 시민혁명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는 극심한 대립을 펼치면서 돈바스 전쟁으로 불리우는 양측의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때 친서방의 서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이 구구적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08년도에 SNA라는 네오나치 단체가 설립이 되었고 1982년도에 설립된 섹트8이라는 구구민병대가 계승된 것이 아조프 바탈리온입니다. 이 대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정규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가 과거 독일 나치의 대표적인 전유물이었던 두 개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 보프스앙겔 그리고 검은 태양 블랙선입니다. 번개 모양의 보프스앙겔은 8세기경부터 독일에서 늑대를 잡는 덫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검은 태양 블랙선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룸문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오컬트 심볼입니다. 이런 상징들을 보면 아조프 바탈리온의 성격이 네오나치라고 보는 것은 무리는 아니겠죠. 나토군이 아조프 바탈리온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부분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코미디언 출신인데 자신이 출연했던 쇼 인민의 종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고도의 프로파간다죠. 그는 실제로 같은 이름의 정당을 창당해서 2019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2021년에 뉴욕타임즈는 젤렌스키가 32명에 달하는 외교와 국방 요직에 자신의 가족이나 코미디쇼의 작가와 프로듀서와 같은 측근을 앉혀놓은 것 때문에 아마추어 정권이다. 국가 행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몇 가지 의문점이 엿보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급격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여기에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젤렌스키는 트위터에 자신의 현재 위치와 시간대를 공개하면서 드라마틱한 프로파간다를 이어갑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수 최고지휘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 상식적으로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멀지 않은 시간에 키이우는 점령될 가능성이 높고 젤렌스키가 폴란드의 망명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이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특이하게 Z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로 승리, 이 짜바비에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이것이 전부일까요? 2021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팬데믹이 발생한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러시아 안전보장위원회 의장 니콜라이 파트루쇼프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프는 이를 근거하는 우크라이나의 보건부가 하르키우, 이 폴타바의 연구소 자료를 폐기 명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합니다. 이런 소문이 만연하자 2021년 1월 11일 미국 정부의 생화학적 방어 프로그램의 차관보인 앤디 웰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2005년부터 CDC와 같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합니다. 현재 미국의 주류 언론은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I will say this once. Ukraine does not have a biological weapons program. There are no Ukrainian biological weapons laboratorie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not near Russia's border or anywhere.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미치광이 전쟁광 푸틴이라는 관점이 아닌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는 이면이 있을 수 있거나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흔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전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써 러시아 내에서 푸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럽의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는지 이 다른 지역의 분쟁으로 퍼져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남시베리아 휴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터넷 밈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푸틴의 이 젓갈색 말을 탄 모습이 공개되는데 그 이후에도 푸틴은 자신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공개합니다. 그러다 2021년 3월에 푸틴이 말을 타다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푸틴이 말 타는 것을 즐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프로이센 제국의 비렐름 2세와 영국의 조지 5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는 사촌지간의 혈연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지 5세와 니콜라이 2세는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외모가 닮아있죠. 제정 러시아가 줄곧 사용하고 있는 국장을 살펴보면 아브락삭스 안에 성 게오르기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추앙받는 3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계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전설은 현재 터키 지방, 이 카파도키아 지방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룡을 도륙해서 그 지방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성 게오르기우스상은 1990년에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 세워집니다. 여기에 용은 핵무기를 상징하듯이 미사일 모양을 하고 있죠. 러시아 국장의 의미대로 악룡,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지하는 성 게오르기우스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종국에 오는 그런 정황에서 기분 나쁘게 천연두나 에볼라, 이 탄저균이 사용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공개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통계들이 벌써부터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2022년 이후에 아마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연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검은 말도 찾아야 하고 청황색 말도 찾아야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이미 그 상징을 드러냈습니다. 음모론에서 아주 여러 번 회자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 국제공항의 상징물은 음모론자, 인터넷 호사가 기독교계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 2008년 아주 기이한 유리섬유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블루 머스탱, 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텍사스 출신의 멕시코계 조형 예술가였던 루이스 히메네즈는 푸른 말의 형상의 조각상을 수차례 제작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스미스소니언에도 설치되었는데 특별히 주문된 비 루시퍼는 의뢰받고 15년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그가 2006년에 사망하고 나서 2년 뒤에 설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청황색 말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 음모론자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묵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의 영적인 종말, 아포칼립스의 상징이며 푸른빛의 피부는 파멸의 신, 시바와 연결됩니다. 사건에 다른 이면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로브맨은 음모론자일 수 있습니다. 드러난 현상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정론일 텐데 왜 세상을 왜곡해서 보느냐 하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호기심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이 수긍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즌3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지혜, 상상력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시즌4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죠. 시즌4에서 주제는 크게 우주와 신입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쉽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 평행 우주론, 다중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을 하는 이유는 엔트로피의 역전 현상, 시간 여행자의 존재 유무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제2차 세계대전, 맨하탄 프로젝트, 마제스티 12, 아폴로 탐사, 로즈웰까지 전부 포괄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과 종교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인데 우리에게 생소한 리그베다 경전을 중심으로 고대 신비주의 문헌의 해석과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종교의 역사성과 폭력적인 이면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들이 과연 시즌4에서 끝날지 아니면 또 다음 시즌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즌4가 끝날 때쯤이 되면 로브맨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즌4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